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 이계호 의원의 단수 공천이 3인 경선으로 변경됐고 서구갑 2인 경선도 3인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심 결정을 넘겨받은 최고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다음 달 3일 광주에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지율 정체로 당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법 처리를 밝혔고 의료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퀘어 부지 매입을 공시한 데 이어 사업 계획서도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이계호 의원의 단수 공천을 뒤집고 3인 경선으로 변경 의결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도 당초 2인 경선에서 3인 경선으로 바꿨는데요. 재심 의결을 넘겨받은 최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인 이계호 정책위 의장에 대한 단수 공천이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재심위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 이계호 의원과 박노원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석형 전 한평군수의 3인 경선을 의결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3인 경선을 치를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는 민주당의 규정에 따라 결선 투표 조건까지 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수 공천을 받으려면 다른 후보와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나야 하는데 공관위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계호 의원 입장에서는 단수 공천에서 현역 의원에게 가장 어렵다는 결선 투표 3인 경선을 치러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간의 양자 대결에서 박혜자 전 의원까지 포함하는 3인 경선으로 의결됐습니다. 서구갑 역시 결선 투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하위 20% 평가를 받은 송갑석 의원은 득표율에서 20% 감산 적용까지 받아 험난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재심위는 이 같은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최고위는 3.1절 연휴 기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통해 두 지역구에 대한 재심 결과를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갑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면 당 공관위의 공천 후보 심사는 중단되고 전략 공관위의 판단에 따라 제3의 인물을 단수 공천하거나 경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다음 달 3일 광주를 찾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정체로 당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마할 지역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제3지대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광주를 고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불출마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출마하는 것이 의미 깊고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될지를 검토하고 당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과 분당을 거치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한편 민주당에서 인재를 끌어와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팎해서 이낙연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력한 출마 후보지로는 광주 서구을과 광산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실패 이후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와 이낙연 대표. 총선이 불과 4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에 텃밭인 광주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총선 41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비례대표 한석을 줄여 전북의 선거구 한 곳을 살리고 전남의 경우 21대 총선을 치렀던 선거구대로 다시 한번 22대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의결되면서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 후보 심사 결과도 조만간 연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는 배종호 예비후보가 경선 상대인 김원희 예비후보에게 TV 공개 토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오늘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김원희 예비후보에게 TV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사실상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진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TV 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후보 경선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 전남 각급 병원의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복귀 최후 통첩에도 대학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전남대병원 본원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106명은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에서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 78명 중 3명만 복귀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선 전공의 31명 중 1명만 돌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던 전임의 대다수도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를 지탱하던 전임의들마저 떠나면 의료재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진짜. 빨리 하루빨리 그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을 거쳐 미복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면허를 정지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전공의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에게 집단행동 중단을, 정부에는 처벌 중단과 필수 의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계와 정부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전일방 부지 개발에 이어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유스케어 부지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한 데 이어 조만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유스케어 부지와 터미널 사업권을 4,700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 부지는 이번 매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금호고속 측과 3월 중순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 7월쯤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유스케어 부지 전체를 매입하면서 백화점 확장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신세계 측은 본사 개발팀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신세계의 제안서가 접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한 뒤 광주시가 사전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신세계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협상이 시작됩니다. 전일방 등의 사례에 비춰보면 본협상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신세계가 터미널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양측의 개발 계획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첫 단계인 백화점 확장 사업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측에서 개발 계획을 시로 이렇게 제출이 되면 우리 시민의 편의성 그리고 공공성에 기초를 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항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전일방 더현대 광주에 이어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까지 광주의 복합 쇼핑몰 사업들이 하나둘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에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과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게 갖췄다며 이 내정자에 대한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내정자는 자격심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7일자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겨우내 길가에 꽃 한 송이 보기 어려워 언제 봄이 오나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드디어 남녘의 봄의 전령사인 동백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봄철을 대표하는 매화와 벚꽃 등 봄꽃 축제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울 웅크리고 있던 동백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서서히 피어난 동백꽃이 봄을 재촉합니다. 매년 2월 중순부터 개화하는 동백은 봄꽃이 개화하는 3월 중순까지 탐스러운 붉은 꽃을 선사합니다. 동백의 빨간 꽃잎과 노란 꽃술을 보고 있으면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동백꽃도 많이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동백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오동도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남녘은 다음 달부터 봄꽃 축제가 본격 시작됩니다. 3월 8일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3월 9일 구례 산수유 축제, 3월 28일에는 벚꽃이 만발하는 영암 왕인 문화축제, 4월 5일에는 신안 섬튤립 축제가 상춘객을 유혹합니다. 꽃축제뿐만이 아닌 다양한 축제도 열립니다. 이미 시작된 강진 청자축제를 비롯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완도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화순 고인돌 축제,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녘의 동백꽃 향기가 짙어질수록 봄은 우리 곁으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올해 6월까지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노선 다변화로 올해 6월까지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탑승객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안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관광객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용객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국제선 7개국 14개 노선을 운항 중이며 5월부터는 제주행 국내선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 종료로 전국 위기경보가 주위로 하향됐지만 전남은 심각 단계가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철새가 북상을 시작하면서 개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봄철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한 전례를 감안해 도내 모든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조치를 3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영암 등 5개 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8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차 2,600여 대 구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400억 원을 들여 승용차 1,700여 대 등 전기차 2,607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올해부터 5,50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가격이 8,5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안에 차를 폐차하거나 2년 안에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을 상대로 글로벌 전남 세일즈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구례 화엄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등 19개국 주한 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